논문통계 팀입니다. 오늘 꼭 함께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생각하고 있어. 네, 논문 쓸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알짜배기 정보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제가 오늘 여쭤볼 건요, 조금 예민한 거예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예. 요즘에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사실 끊임없이 예. 논문 쓰신 분들이 특히 공직에 출마하시거나 공인으로서 활동하실 때 본인이 썼던 논문에 이것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표절이죠, 표절. 눈치채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우리는 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걸 표절이라고 하는지, 또 어느 정도를 어떻게 발췌를 하면 표절이라고 이제 경고가 되는 건지, 사실 그런 게 전혀 가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표절이라고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여러분이 대학원 수업을 듣게 되면 표절에 대한 사전적 정의나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배우시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네. 원작자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가 표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글이든 영상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든, 표든 아이디어든. 네, 그 사람이 만약에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결과를 나타냈어. 근데 이거를 아무런 코멘트, 레퍼런스를 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아니면 그 원문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 자체가 다 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표시하지 않고 아니면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 그럼 표시를 하면 그대로 가져와도 되나요? 예. 몇 문장이 되든 상관없이?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특히 선행 연구를 할 때 예. 선행 논문들 찾아보고 나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들을 논문에 정리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선행 연구의 그 논문에 있는 특정 내용을 갖고 와. 근데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채워 넣어도 표절이 아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연구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걸 다 가져올 수 없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그걸 다 가지고 온 다음에 레퍼런스를 달게 되면 이걸 직접 인용이라고 하면서 표절이 아닙니다. 아, 직접 인용? 예, 그래서 뭐 김보경, 보경 아나운서님께서 김보경 2020하고 김보경 2020은 하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붙여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김보경님이 그대로 다 했던 걸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인용의 예시는 아래쪽에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영상에 넣어드릴게요. 예. 그 페이지도 같이 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더블 코테이션 그대로 그 원문을 그대로 적어준 형태를 뜻해요. 근데 아까 보경님이 얘기하셨지만 다 넣으면 안 되나요? 다 넣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논리의 흐름상 그거를 다 넣게 되면 아마 논리의 흐름이 안 맞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직접 인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간접 인용이라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보경님이 마지막 질문하고 싶어서 뭐죠?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쵸. 예. 네. 일단은 그렇게 직접 인용하면 일단 그 법적으로 표절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표절 방지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는 그 직접 인용을 다 잡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표절률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한 A 가수님의 그 논문도 네. 아마 그런 형태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인용을 제대로 표시를 안 했거나? 표시를 안 했거나 아니면 표시를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은 표절률이 생겨버린 거죠. 뭐 74%. 거의 비슷한 문장을 너무 많이 발췌해서 그쵸, 그냥 보니 비슷한 주제다. 그 가로를 해서 아니면 커테이션 마크를 넣어서 직접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일치율이 너무 높아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강한데, 네네. 왜냐하면 직접 인용 얼마나 많은 단어의 수와 이것들이 반복되는가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그 직접 인용에 대한 커테이션 마크를 제대로 붙인 상태에서는 그 표절률이 걸러내는 기능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괜찮긴 한데 이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건 직접 인용을 많이 하게 되면 보경님의 말투랑 제 말투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르고 얼굴형이 다르듯이 말투가 다 달라요. 그쵸. 그럼 말투가 다르다는 의미는 네. 글씨체는 문체도 좀 다르게 돼요. 논문 쓰여진 말투, 어투? 문투? 그래서 네. 그 보경님 한 번이라도 논문 읽어보셨지만 앞에 서론과 이론적 배경 읽으면
되게 뭔 말인지 약간 당최 이질적이고. 외계어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여러 사람의 문체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 흐름을 이뤄낼 때 자꾸 문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이 논리적인데 그렇구나. 똑같이 논리적인데 맞아, 분명히 문장은 도경님이 얘기했다가 김성은 네. 얘기했다가 송혜교가 얘기했다가 맞아요. 막 이준기가 얘기했다 아이유가 얘기했다 이런 식의 느낌이 가다 보니까 뭔가 그렇다. 논문의 논리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인용을 많이 안 하는 편으로 요즘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질문하셨던 간접 인용은 내가 그 원문의 논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은 다음에 나 나름대로 그 논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똑같이 적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한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나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죠. 내가 이해한 용어 상황 맥락 이해된 대로 바꿔 말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인용을 붙여줘야 되는 게 김보경 2020은 하고 한 다음에 하지만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안 붙여도 되고 그대로 적어주되 이러면 표절이 안 생기겠죠. 왜? 내 생각을 그대로 적기 때문에. 예시 문장은 아래에도 보여드리고 어디서 참고할 수 있는지 페이지 표시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표절을 막기 위해 인용을 할 때 간접 인용을 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표절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표절률이 몇 %다 이렇게 뜨잖아요. 몇 % 이상이면 문제가 돼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15에서 20% 정도. 그럼 15에서 20% 정도의 표절률이 뜨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 15에서 20% 표절률이 뜨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그 여러분들 양적 연구나 아니면 질적 연구 같은 연구를 진행하면 내가 어떠한 방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요. 그렇죠. 방법론에 SPSS 22버전을 사용했고 나는 TTS 사용. 이거는 공통 언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지.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게 기술되기 때문에 표절로 그냥 그걸 인지하는데 그 정도는 다 넘어가 주세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한 5% 정도 남짓되는 거고 나머지 한 10%, 15%가 이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오거나 그랬을 때 뭐 직접 인용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되게 엄격하게 보시는 분들 10% 미만이더라고요, 학교들이. 근데 학교마다 다르다? 대부분마다 15에서 20%고 아까 그때 항상 우리가 얘기한 5글자 지도 교수님 지도 교수님 확장시켜서 그 학교의 양식이나 그 학교의 학식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20% 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절 이거 진짜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죠. 마찬가지로 본인이 쓴 논문 남들이 또 아무 커테이션 마크 없이 인용 문구 없이 가져가면 기분 나쁠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그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연구자들이 일단 내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세상에 많이 적용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않고 잘 인용하고 잘 레퍼런스만 표시해준다고 하면 연구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만들었던 설문지를 누군가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 표기만 잘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절은 나쁜 거지만 그쵸. 인용을 어떻게 잘 해내면 본인의 연구 결과도 풍성해지고 연구 논문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인용을 또 한 그 연구자 입장에서도 기분 좋을 일이네요. 요즘에 뭐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IT 개발 쪽에서는 오픈소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픈소스가 등장하는 이유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오픈소스에 정확하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오픈소스에 자기 개발의 이름이 들어가요. 김성은 뭐뭐뭐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알리기도 하고 누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분명히 달려있는 거. 기쁘고 또 명예로운 일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연구에서 최대한 레퍼런스만 잘 달아준다고 하면 저는 그 연구자가 오히려 좋아하지 싫어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표절과 인용 한 끗 차이지만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정리 잘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마무리 멘트까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구호모 외치고 또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통과하는 논문 히든 그레이스 논문 통계팀이었습니다.